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봉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굴이 좀 비대칭이에요. 턱이 좀 비대칭이에요. 왜냐면 한쪽으로만 많이 씹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치열이 좀 안 좋아요. 이빨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교정을 한 거라서 위에는 가지런한데 그나마 아래는 교정을 안 해서 아직 아래는 삐뚤삐뚤해요. 그리고 입술이 되게 작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곱슬머리예요. 저는 가슴이 작고 다리랑 엉덩이에 살이 좀 많이 붙는 체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할 주제는 외모 컴플렉스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저는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요. 성향 자체가. 문제는 저의 손과 발이 완벽주의자적이지 못한데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머릿속에만 있다. 그래서 문제는 너무 괴로운 거죠. 나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의 머리를 손과 발이 따라가지 못함. 그런 것이 엄청 괴로워요. 근데 그런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또 어디에 있냐면 저의 그 외모적인 기준에도 있어요. 저는 이제 패션 전공을 하다 보니까 패션 전공을 하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패션 전공을 하면 항상 접하는 게 모델이에요. 항상 패션 모델. 항상 키가 크고 마른 사람들. 우리가 패션 일러스트를 그릴 때도요, 정말 한 8등신 그리지 않고요. 10등신 그려요. 무조건 10등신 해서 12등신까지 그리는데, 얼굴 조그맣고 진짜 막 곤충처럼 다리 엄청 길고 삐짝 마르고 거기다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옷을 만들 때도 항상 기준은 5 사이즈 마네킹에다가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몸매에 대한 그 미의 기준이 마른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20대 초반일 때 굉장히 그런 걸로 많이 괴로웠어요. 내가 항상 보는 거는 항상 그 마른 몸, 키 큰 몸, 다리가 긴 몸, 그런 몸들만 보는데 정작 내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눈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내 현실은 여긴 거야. 그래서 저는 좀 그때 다이어트 강박증?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쪽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식이장애에 걸리신 분들, 다이어트 강박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원래는 어릴 때 다리에 좀 살이 되게 많은 체질이어서 허벅지가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다이어트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맨날 허벅지살 빼는 운동 검색하고 그거 운동 방법 알아서 맨날 집에서 막 100개씩 하고 운동 그렇게 해서 살을 빼긴 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컴플렉스를 극복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혀 극복하지 못했죠. 다리에 살을 빼고 나니까 또 다른 데 눈이 돌아가요. 이번에는 좀 예쁜 엉덩이를 갖고 싶어. 응? 가슴 조금만 커지면 예쁘지 않을까? 종아리에 근육이 좀 더 없으면 좋겠어. 외모에 만족이란 없어요. 한번 집착하기 시작하면 외모에는 만족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평생 우리의 외모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 강박증, 그런 다이어트 강박증에 시달린다거나 성형 중독에 시달린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외모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 어렵죠.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외모에 대해 가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어려운 방법이죠. 우선은요, 우리가 외모 컴플렉스가 왜 생기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 외모에 대한 기준, 외모에 대한 저의 시선이 그 패션 모델들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매뿐이 아니라 외모적인 거에서 우리가 가진 외모를 한번 찬찬히 뜯어보세요. 이번에는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에 집중해서. 저는요, 얼굴이 비대칭이긴 하지만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시선이 집중되니까 비대칭이 그닥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예쁜 쌍꺼풀도 가지고 있고 높진 않지만 낮지도 않은 코를 가지고 있고 전 작은 제 입술도 나름 봐줄만한 것 같아. 그리고 가슴이 작긴 해도 저는 제 작은 가슴이 좋아요. 이렇게 찬찬히 한번 따져보면요, 우리의 외모 중에서 장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 어딘가는 나름 봐줄만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은 꼭 있단 말이에요. 하나 이상씩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미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 우리의 외모에 대한 미의 기준은 김태희야. 나는 왜 김태희처럼 예쁜 외모를 가지지 못했을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컴플렉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 우리의 몸매, 우리의 가슴, 엉덩이, 우리의 허리, 다리, 종아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다른 사람의 시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와 입, 다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나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냄새를 맡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의 엉덩이, 나 앉을 때 편하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적인 만족,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타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션계 쪽의 그런 미의 기준, 제가 만든 거 아니죠. 패션계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형성돼서 나에게 전파시켰어. 이게 예쁜 몸의 기준이야 라고 나한테 주입시켰어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패션 모델도 아니고 난 연예인도 아니에요. 내가 몸매가 좋을 필요도 없고 나는 예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미의 기준에 맞춰야 할까요? 내 몸을, 내 얼굴을 왜 그 타인의 미의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나 타인이 어떤 나에게 딱 틀을 만들어줬어요. 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모양 틀을 만들어줬어. 몰드 같은 거 만들어줬어. 제가 그 몰드처럼 똑같이 거기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체의 기능이 나를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신체적인 기능, 우리 각 신체 부분들이 나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나 자신의 기준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일 필요가 있어요.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예뻐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자기 만족도 있지만 거의 저는 70-80%는 외부적인 기준에 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고 힘들게 성형을 하고 아프게 성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왜 있을까요? 굳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그런 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요?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이 나에게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꾸겠어요? 바꿔봤자 얼마나 바꾸겠어요? 그 타인의 잠깐의 그 내가 모르는 혹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혹은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타인의 그 사람들의 시선, 나를 향한 시선들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 그렇게나 소중하고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모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의 외모로 내가 받은 인상,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첫 인상이 그 사람을 정말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 둘씩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느낌과 굉장히 달라요. 처음 인상에서는 그렇게 그닥 인상적이지 않았던 사람도 나중에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외모가 훨씬 더 잘생겨 보이고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매력이라는 것은 외모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인상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성격, 성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모든 총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외모, 성향, 성격,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그 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되게 예쁘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되게 예뻐 보이지? 점점 왜 이렇게 예뻐지지 저 사람? 혹은 처음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나중 보니까 왜 이렇게 잘생겼지? 한 번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야, 쟤 있잖아. 요즘 줘서 되게 예뻐 보이지 않아? 근데 외모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그치. 나도 그거 느꼈어. 처음에는 별로 그런 생각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김태희 같은 외모도, 김태희가 진짜, 텔레비전에 확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와, 여신이다.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외모가 이러진 않았잖아요. 김태희도 어쨌든 처음에는 TV에 나왔다가, 계속 이제 TV에 계속 화면을 비추고 사람들이 얼굴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이제 미인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람들의 시각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각적인 프로세스의 외모가 100%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눈이 되게 미의 기준대로 딱 정석대로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막 입이 크고 막 턱이 뾰족하고 막 이런 외모를 가졌다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매력이 없으면 그냥 얼굴만 잘생긴 애, 얼굴만 예쁜 애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외모적인 단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우리의 장점, 우리가 가진 장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장점도 이렇게나 많은데 왜 굳이 몇 개 없는 단점에 집중해서 그거를 확대해서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왜 신경 쓰죠? 타인이 내 단점에 대해서 의식하는 게 뭐 어때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의 단점에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다면 외적인 단점에 집중해서 보고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는 안 만나면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가주면 땡큐라 이거예요. 굳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죠? 우리의 외모적인 단점, 사소한 단점들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잘 가, 필요 없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뚱뚱해. 내가 뚱뚱해서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가. 꺼져. 내가 못생겨서 싫어? 내가 눈이 작아서 싫어? 내가 뭐 말라서 싫어? 내가 가슴이 작아서 싫어? 나도 싫어. 꺼져. 이런 마인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외모적인 거 말고 그 이상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너만 손해지 뭐. 이런 마인드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는요, 컴플렉스를 만드는 건 본인의 외모에 대해 가진 자신의 생각이에요. 결국 컴플렉스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지 타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타인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해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못생겼다고? 내가 보기엔 예쁜데? 어떻게 날 보고 못생겼다 그래? 뚱뚱하다고? 나 지금 보기 딱 좋은데? 뭔 소리야? 너 좀 네가 가진 미의 기준이 좀 이상하다. 너 눈이 좀 이상하구나. 좀 삐뚤어진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는 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럴 위험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외모 컴플렉스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거, 키 큰 사람을 계속 깔아뭉개요. 원래 키 큰 사람들이 싱겁잖아. 이런 말 있죠. 키 큰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 키 큰 사람들이 원래 별로 재미가 없어. 원래 이렇게 얼굴만 예쁜 사람들이 별로 매력은 없어. 이런 거.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그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의 내면에서, 나의 무의식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레벨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은 위치로 내려야 그래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조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우열이 있다. 키가 큰 사람은 우월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열등하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우월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 예쁜 사람은 우월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의 외모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코가 조금 높다, 남들보다 높다고 해서 제가 우월한 사람인가요? 제가 눈이 좀 크다고 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종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굴이 동그란 개미가 있고 얼굴이 세모난 개미가 있어요.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넌 세모난 개미보다 더 우월해. 너 우월한 개미야. 넌 좀 열등한 개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똑같죠. 그냥 색깔이 다른 것 뿐이에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나는 빨간색이고 너는 노란색이야.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듯이 그냥 색깔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우열을 따지자면 거기서부터 열등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코가 좀 더 높아야 되고 턱이 좀 더 뾰족해야 되고 눈이 좀 더 커야 되고 이래야지 내가 좀 더 우월해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그런 일종이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희가 얼굴이 되게 예쁘니까 너무 우월한 유전자야. 우월한 유전자가 어딨어요. 얼굴 하나 뛰어나다고 어떻게 우월한 유전자가 되죠? 그냥 다르게 생겼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외모라는 거는 우리 자신의 외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컴플렉스가 외모의 컴플렉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라는 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외모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선에서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모든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외모도 없고요. 만족시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사실 외모가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뛰어나면 모든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외모만 뛰어나면 이 세상은 다 되는 세상이야. 외모 지상주의야. 정말 잘생기고 이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연예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은 진짜 예쁘고 잘생겨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정말 인생 꿀잼처럼 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직접 살아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외모만으로 인생 편하게 살고 고생 한번 안 하고 그런 인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겠지. 외모로 덕을 보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100% 외모 때문에 막 인생이 막 술술 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외모 플러스 어쨌든 노력이든 고생이든 그런 게 플러스 추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외모만으로 외모가 잘나서 저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외모가 100%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차지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까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다른 컴플렉스, 학벌 컴플렉스, 능력 컴플렉스, 돈에 대한 컴플렉스, 다른 어떤 컴플렉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좋은 컴플렉스일 수도 있을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벌 컴플렉스라면 내가 학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컴플렉스가 있다면 능력을 막 개발해가지고 더 나은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고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결국에는 그 컴플렉스가 나를 어떤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외모 컴플렉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외모 컴플렉스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외모에 대한 집착만 나올 뿐이고 외모의 집착에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